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금 전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잠시 알아보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도쿄에 거주하고 계신 박철현 작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류가 이제 시작된 지 3시간 정도 지났는데 현지 언론 보도라든지 좀 시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담담하게 보도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송은 NHK만 방류 시작부터 30분간 지금까지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류될 것인가를 다뤘고요. 그 외 공중파 민영 방송은 그냥 평소대로 정규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사의 특유의 문화 중 하나인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주민과 어민들은 이 방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또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선 의외로 방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입니까? 네, 후쿠시마현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특히 어민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니까요. 하지만 집단 소송 자체는 지난 2015년에 도쿄전력과 정부가 강조했던 절대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에 대한 것이라서 실제로 방류가 진행돼 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전 일본 어업협동조합은 21일 날 기시다 총리와 만났을 때 풍평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느낌을 주죠. 다른 지역은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저도 일본인들 자주 만나는데요. 올해 들어서 오염수 얘기를 그들과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오타니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죠. 네, 다른 지역에서는 의외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 방류 시기를 놓고서 일본에서도 좀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듯합니다. 이 한국을 좀 배려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방류 결정이 성의가 없었다, 의외로 속전속결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좀 현재 언론들 논조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방류 날짜가 상당히 너무 급하게 잡혀서 배려가 부족하다,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사설 같은 건 어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후쿠시마 어민들과의 의견 조율 작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1일 기시다 총리가 어협과 만난 직후에 바로 다음 날 가기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틀 후인 오늘 방류를 해버렸으니까요. 누가 봐도 이제 속전속결이라는 느낌을 주죠. 일본 언론도 적잖이 당황한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언론들도 방류 자체는 기본적으로 용인한 후에 그 위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면은 중단해야 된다, 다시 논의해야 된다. 약간 그런 사후 주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방류가 의외로 빨랐다는 보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이 가장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홍콩은 또 일본 수산물 수입을 통제하겠다고 했고 중국 정부도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주일 메디사는 반대로 후쿠시마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먹겠다고 했어요. 역학관계에 따라서 반응도 제각각인데 방류 이후에 일본 정부의 외교 기조는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 일본은 거의 이제 앞으로 준동맹 느낌으로 결속을 해버렸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이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 또 중국의 이제 대만 침공 위협은 여전히 국제적인 불안 상수로서 존재하니까요.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외교적 분쟁에서 일본은 미국을 대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트럼프 정권 시절에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졌는데 조만간 기시다 총리가 이란 정부와 직접 만나서 미국을 대신해 각종 경제,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딴 거는 몰라도 외교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라서요. 미국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일본이 이익이 되는 부분을 챙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최근에 20%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방류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 반등을 내심 기대하는 것 같긴 합니다. 13년 동안 아무도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결단해서 해냈다. 약간 그런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그 하락의 원인을 조사하면요.
대부분 마이넘버하고 보험증을 의료보험증을 일원화시키는 문제에서 나오는 각종 뭐 트러블들 그리고 고물가 대책 일본이 지금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데 고물가 대책이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기시다 총리 주변 인사들의 이 스캔들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아예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반등 뭐 이런 것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종 목표는 사고 원전 폐쇄일 텐데 이 방류가 막 시작된 마당에 이 방류를 해도 폐쇄 작업은 어렵다 이런 비관론도 벌써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솔직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건데요. 일본 언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언론도 지금 너무 오염수에만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1호기, 2호기 이번에 나오는 건 1호기 오염수인데요. 1, 2호기는 아직 멜트다운 중이고 아직 이제 건물 바깥에 부서진 잔해들도 전부 처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호기의 경우에는 건물 외부를 감싸고 있는 대형 커버까지 설치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잔해 철거하고 무엇보다 연료봉을 뺄 수 있는 연료 취급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걸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니면 애초에 뭐 실현 가능한 얘기가 맞는지도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멜트다운 중인 연료봉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설비가 그렇게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무튼 처리수든 오염수든 이제 폐로 작업이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지금 너무 오염수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염수 모니터링도 이제 앞으로 중요하겠지만 뭐 궁극적인 목적인 이 폐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쿄에 거주 중인 박철현 작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